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그게 뭐 그냥 대출받은 사람 이자 조금 더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2030들의 빚이에요. 2030들의 빚을 정부에서 나서서 좀 탕감을 해주겠다, 이자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금융위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지금 이거라도 막아주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우리가 소모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더 불거지면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대출받는 사람들의 대출 금리가 4% 정도 돼요. 이 4% 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 중에서 대출을 갚기 힘든 사람이 13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7%를 가게 되면은 이 대출을 갚기 힘든 사람들이 190만 명에 달해요. 지금 현재 금리로도 간신히 갚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130만 명인데 7%가 되면은 190만 명이 간신히 갚거나 못 갚거나 이런 상황에 처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금리가 7%를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7% 금리는 오겠죠. 올해 말에 오거나 내년에 오거나 둘 중 한 군데 올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 또는 내년에 19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정말로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영업자 그리고 2030 청년들의 빚이라도 좀 덜어주자 이런 움직임을 정부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 움직임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취하는구나, 그만큼 지금 경제가 위험하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빚을 좀 탕감해 주니까 우리도 그럼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지, 투자해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잘 안 되면 정부에서 좀 갚아주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나중에는 경제적 충격으로 와서 경제 쓰나미가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쉬운 점은 2030들한테 좀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재테크에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공부를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빚투를 하는 거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빚을 내서 코인을 사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을 노린 투자였지만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이라는 걸 처음으로 말씀드리면서 2020년 3월 코로나 터졌을 때죠.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주식은 신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했죠. 실제 그렇게 해서 미국 주식으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벌었던 돈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예요. 그리고 국내 주식도 차곡차곡 모아가면은, 적금식으로 모아가면은 4, 5년 후에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기업을 알아가면서 기업과 동행해가면서 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30들은 어떻게 보면 한탕을 노리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빵을 해요. 몰빵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돈을 다 넣어버렸는데 주가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나의 멘탈이 버틸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때문에 적립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하면은 큰 돈은 못 벌지만 안전하게 작은 돈은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030들이 재테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주식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영업자들의 지금 대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23%가량 늘어났는데요. 968조 정도 되는 이제 빚이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고 있죠. 게다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받는 대출금리는 이금융권에서 집중돼 있어요. 이자가 8%에서 13%에 달하는 이율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영업자들의 80%는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간신히 생명 연장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장사가 더 잘 되지 않는 이상 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이제 경제가 망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위험할 때는, 비가 올 때는 잠깐 좀 비를 피해가는 것도 좋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영끌을 해서 집을 사거나 또는 어떤 주택에 갭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뜻이죠. 실제 이제 뭐 작년, 재작년, 그리고 2019년만 하더라도 시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도 됐었습니다. 그냥 눈 감고 이거 사도 돈을 벌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늘 말했던 대로 소비와 지출을 좀 줄이고 앞으로 다가올 좀 소나기를 한번 피하긴 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뭐 조금 졌든 많이 졌든 한번 소나기가 가긴 가야 됩니다. 그 소나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좀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투자하고 있는데 저도 어디라도 갭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승자입니다. 오래전에 투자를 해놨던 사람들은 뭐 괜찮겠지만 최근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너무 쓸데없이 투자해놨던 것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약간은 몸집을 좀 줄여두는 거죠. 비가 올 때 내 몸집이 크면은 비를 다 맞죠. 그런데 몸집을 조금 줄여두면은 비를 조금 덜 맞죠. 우리가 약간은 유도리 있게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변화무쌍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길기 때문에 그 긴 인생 동안에 투자를 좀 어떻게 상황별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계속 좀 주시해야겠죠. 물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댓글로 서로 의견도 주고받으면서 같이 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한번 잘 헤쳐나가 봅시다. 여러분들 날씨가 우중충한데 그래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우중충하긴 한데 덕분에 그래도 또 선선해요. 이렇게 뭐든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인생에도 단점이 있는 날도 있지만 장점이 있는 날도 있을 거라고 꼭 생각을 하고요.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좋은 날을 위해서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봐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